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. 지영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지영님, 네, 혹시 연기해 보신 적 있을까요? 있죠. 언제 해보셨어요? 저 뮤지컬 아, 뮤지컬 대학생 때 잠깐 했을 때도 하셨군요. 하고 친구가 이제 연기 대본 도와줘 하면은 그때 아, 같이. 그때 이렇게 네. 맞춰주는 역할로 이렇게 또 네. 해보셨군요. 그럼 또 기대해도 좋겠군요. 네요. 여기서 선배 역할을 지영님 해주시고 네.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할게요. 네. 큐. 요즘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. 너 퇴사하면 지금 그리워질걸? 그래도 퇴사하면 안 돼요? 너 감당할 수 있겠어? 이 정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다음 대사가 너무 무서울 것 네. 같아서. 제가 무섭다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와도 현실적인 대답이니까 청취자분들도 듣고 뜨끔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리고 지영님이 연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. 잘하신 것 같아요. 지금. 감사합니다. 그럼 한번 사연 읽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이고요. 주로 퇴근하고 방송을 청취하고 있어요. 오늘은 제 고민을 말하고 싶어서 다시 노트북에 앉아서 메일 보내요. 이 고민은 1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연말이 다가오니 다시 뒤숭숭해져요. 24살에 졸업을 하고 8개월 준비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입사를 했어요. 여기까지 보면 탄탄대로. 그쵸. 다만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니까 우리한테 보내주셨던 거죠.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3년 정도 다녔는데 행복하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어요. 이 말이 참 마음 아픈 것 같아요. 그니까요. 주변 사람들은 다 뭐 괜찮다고 보는데 나 자신은 힘든 거죠. 취업 준비를 할 땐 꼭 해내야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살았거든요. 회사에 들어오면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. 문득 남들도 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걸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. 프로젝트가 있는 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. 아마 너무 힘드시거나 아니면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닐까. 근데 이런 얘기를 네. 해드리고 싶긴 해요. 직장인 분들이 많이 울어요. 아, 진짜요? 회사 안에서도. 아, 맞아요. 제 저도 친구도. 목격을 많이 했어요. 네, 저도요. 뭐 탕비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계단에서 그 진짜요?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단 자리를 빨리 비켜줘야 되거든요. 회사에서 온 거예요? 그렇죠. 회사 안에서. 어떡해. 그만큼 직장인 분들이 자기 감정을 감추면서 맞아요. 아니면 맞아요. 일단 출근을 하면 8시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. 힘든 적이 많이 있지 저 않을까. 지금 친구 생각나서 속상하네요. 다시 사연 읽어드릴게요.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내 모습에 차가운 현실이라는 것을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. 선배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는데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진 않았어요.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것처럼 네. 선배한테 털어놓으면 선배들 중에서 자상하게 그래 너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해봐. 할 사람이 없죠. 거의 없지 않을까. 그쵸.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은인이에요. 은인. 이미 그분도 그만뒀지 않을까. 네, 그럴 수도 있고요. 오히려 퇴사하면 지금이 그리워질 거라는 말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라는 의견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퇴사를 못하고 똑같은 고민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무기력해지는 감정에 취미를 가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. 이게 회사 생활 하면 퇴근하고 뭐 할까 해도 지칠 때가 그쵸. 있거든요. 피곤해서 못해요. 밥 먹고 잠자야지 내일 또 출근하지. 맞아요.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. 맞아요. 뭐 회사가 아니어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응. 더 늦게 마치시는 분도 있잖아요.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딱 정시 퇴근이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늦게 시작해도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 네. 제 생활을 부러워하는 지인들의 모습에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요. 넌 항상 잘해왔잖아 라고 하는 그 말이 우프네요.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었는데
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음, 이 사연을 보내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쵸. 1년 정도 했다고 하시니까 꽤 됐네요. 그리고 제 주변에 봐도 비슷한 고민하는 지인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. 어,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, 예전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. 네, 우리가 일상생활이 무료해질 때가 있잖아요. 네, 아니면 뭐 즐겁지 않거나 네, 행복하지 않거나 네,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거고 네.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하는 것처럼 언제 그런 걸 좀 느끼세요? 저는 너무 일이 많았을 때,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일했을 때, 그러니까 쉬, 월화수목금금금 그쵸, 뭐 이런 느낌일 때 그쵸. 그럴 때, 아, 나 진짜 너무 쉬고 싶다. 할 때가 있잖아요. 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 진짜 네,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. 그럴 땐 진짜 우울하긴 한 것 같아요.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, 사람마다. 그럼 사연자님이 네,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일단 취미를 갖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회사가 끝나면은 말씀하신 대로 피곤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뭐 취미를 하고 싶어서 뭔가 끊었어요. 예를 들면 뭐 화요일 목요일만 듣는 거라든지. 네, 근데 어느 날 화요일 날 야근해야 돼. 그쵸. 그러면 그 취미가 다시 엉키는 거죠. 맞아요. 그런 경우들이 직장인들한테는 일상 다반사가 될 때도 있고, 맞아요. 다만 어떤 분들은 진짜 뭐 6시 퇴근, 7시 퇴근이 딱 돼서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. 맞아요. 근데 연차가 낮을수록 그걸 즐기는 분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죠. 그쵸. 저도 운동을 제가 9시 타임을 하거든요. 네네. PT 헬스를 뭐 그룹 PT를 하는데 끝나고 오는 언니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네. 회사를 끝나고 와요. 그러면 근데 좀 이렇게 지친 마음으로 오시는 거군요. 그쵸. 좀 밥도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오는 건데 전 그것도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, 근데 언니도 매번 안 빠지고 오는 건 아니고 언니의 삶도 있잖아요. 친구들도 그렇죠. 만나고 다른 약속도 남자친구도 있으니까. 만나고 그래서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. 취미로. 취미를 하면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건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왜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네. 몸도 지치는 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가장 힘든 게 너무 제한적인 것들이 많아요. 음,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억제하는 거죠. 뭐 여행을 가고 싶거나 술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일이 덜 끝나면 못 만나거나 맞아요. 아니면 내일 출근해서 해야 될 일 때문에 맞아요. 그게 제일 힘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. 직장인 분들 중에 그냥 내가 전공한 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음, 그러면 그 회사랑 맞지 않은 거거든요. 맞아요. 우리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어떤 전공한다고 해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그냥 저 전공은 나랑 맞겠지 했는데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걸 배우거나 맞아요. 맞아요. 이랬었을 때 이 괴리가 엄청나게 큰 건데 네. 직장 생활은 돈을 주니까 나름 찾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월급날 그래도 맛집이라도 가야지. 이런 마음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신 게 아닐까. 음, 저는 월급날 이렇게 통장을 보면서 잘 버티고 있거든요. 부럽네요.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. 이 사연자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. 좋아하는 일일까? 돈만 벌 수 있는 일. 어, 선택해야 된다면.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너가 하고 싶은 일, 좋아하는 일을 찾아 라고 권하는 편이긴 하거든요. 내가 일단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할 때 또 더 좋은 그쵸? 쪽으로 작용이 되는 거군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이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혹시 근데, 네, 지영님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 네. 어떻게 찾아내셨어요? 아, 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쵸. 저는 성악을 그냥, 하고 계시는데 네. 성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게 있을까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거를
유독 좋아하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어요. 그러니까 괴롭힘이 이제 여자애들의 시기 질투 약간 이런 쪽. 그래서 그날도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이 나오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꾹 턱 떨어졌던 참는데 거군요. 네,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합창부를 했었는데 가서 노래를 하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. 합창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됐던 거군요. 그쵸, 이게 노래라도 하니까 이제 그 생각을 잊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냥 노래를 계속 좋아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. 그게 좋아하는 일로 연결됐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긴 그쵸. 하거든요. 그쵸. 저도 이런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. 근데 뭐랄까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네. 나이가 들면 너무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네. 머릿속에는 좋아한다 하지만 안 하거나 아니면 멀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일단 하잖아요. 음, 학교 졸업했으니까 맞아요. 돈 벌어야지. 부모님이 용돈 안 주니까 내가 일단 벌고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쵸. 그게 참 우리 안쓰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남들이 보는 모습이 있잖아요. 네. 너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어디는 가야 돼. 맞아요. 아니면 있죠. 너 이렇게 배웠으니까 뭐는 해야 해야 돼요. 돼라는 맞아요.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우리를 갈아놓은 게 되게 있거든요. 맞아요. 저는 진짜 공감해요.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.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하려면 다른 걸 일단 찾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진짜 많아요. 그게 참 딜레마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무기력이 찾아오잖아요. 네. 내 감정에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쵸. 이렇게 항상 지낼 수는 없잖아요. 그쵸. 가장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온전히 이 무기력함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바닥을 한번 갔다 찍고, 오라. 그쵸. 찍고 바닥을 오라. 한번 찍고, 그러고 이제 내가 왜 무기력한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쵸. 내가 이렇게 되었나. 네,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고, 그렇게 쉬다 보면은, 아, 나 진짜 한 거 없구나,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방 청소를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군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, 좀 눈앞에 있는 목표를 하나 정한다거나,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극복해 나가보는 거죠. 무기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니까 네. 소소하게 무언가를 찾고 나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네요. 지금 지영님이 해주신 가정을 보니까 그쵸. 뭔가 계속 무기력할 순 없잖아요. 우리가 슬럼프라든지 번아웃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. 근데 그걸 잘 빠져나와야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 잘 보면요. 적은 게 아니에요. 기본 20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. 그럼 3년으로 안 돼. 택도 없죠. 그러니까 7, 7년을 내다봐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대학은 4년 하고 졸업하면 되는 거고 뭔가 끝이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직장 생활은 끝이 없어요. 다른 직장을 간다고 해도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멘탈 관리가 분명 내 패턴에, 라이프 패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. 직장 생활 하면서 재밌는 거 하나 정도는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든 생각인데 아마 이분은 성취감이 없으셔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.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성취감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팀장들이 다 하거든요.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. 그러니까 팀장님이 뭔가 업무를 지시해. 네. 그럼 그 업무를 열심히 해. 반복적인 일이죠. 네. 뭐 엑셀 정리해. 네. 아니면 뭐 아. 보고서 이렇게 정리해. 그러면 팀장님이나 위에 분들이 다 기획했던 것들을 내가 벌써 다 정리하는 재미없어요. 거죠.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회사마다 그쵸. 다를 테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노하우를 하나 전하자면 네. 일주일에 행복한 순간, 즐거운 순간 하나 뭐가 있을까? 이걸 찾아야 돼요. 그리고 이게 드라마에서 한번 나왔어요. 혹시 그 드라마 알아요? 어떤 거요? 나의 해방일지. 알죠. 거기서 이제 말을 하거든요. 대사가 그런 대사였어요. 명대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은 안 하지만
해주세요. 작은 행복을 찾으면 소소한 네. 시간 행복을 찾으면 그게 뭐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날 테고 그게 네. 아마 이민기 배우님 했던 대사거든요. 음, 그렇게 찾아 나가셔야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. 거기 이민기 배우님 또 위에 상사가 막 진짜 정말 안 맞고 맞아요. 여러 가지 일 터지는데 또 회사는 다니잖아요. 맞아. 근데 가족 상황도 안 좋아질 때도 있고. 그쵸. 그래서 무기력이라는 거는 작게 찾아오겠지만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두셔야 네.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렸고요. 네. 근데 지금 퇴사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쵸. 그럼 그 다음은 뭘 하면 좋을까요? 퇴사한다면 근데 계획이 있어야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. 맞잖아요. 그 계획. 그 계획.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 시간을 퇴사 준비 기간 동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쵸. 그게 맞죠. 어떤 회사에 가고 싶은지,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, 맞아요. 잠깐 쉬었을 때 맞아. 경제적으로 괜찮은지.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, 제가 문희님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? 네, 해주세요. 문희님이 돈이 많아요. 그래서 돈을 안 벌어도 돼요. 그래서 그 대신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하고 있으신 직업 말고 다른 거요.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? 하고 싶은 거는 카페 사장 할 것 같아요. 카페 사장이요? 네. 지금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왜냐면 어릴 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. 어느 순간 네. 내가 카페 사장이 되면 그래도 음, 잘하지 않을까. 어,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네.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진짜요? 그리고 친한 동생이 카페를 한번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 카페 가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기도 하고. 저도 이 근처에서 카페 알바 했었거든요. 음. 일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. 가서 도와드릴게요. 갑자기 아르바이트생 지원을 하시니까 그래서, 뭐 네.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질문에 그럼 어떤 의도가 의도가, 있을까요? 네.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래요. 이렇게 바로 질문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,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. 돈을 신경 안 쓰고. 돈을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. 그쵸? 그래서 그게 진짜 이제 제 속마음인 거잖아요. 그래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사연자분들도 그렇고 이때 딱 떠올랐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아까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군요. 맞아요. 지금 네.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행동으로 좀 옮겨보시면 어떨까요? 저도 바리스타 배우는 거 그냥 하고 끊었어요. 그리고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좋은 분들을 만났고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. 맞아요.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.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. 다만 해보고 나면 잘했구나. 아 이거 왜 이렇게 늦게 했지. 맞아요. 이런 생각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일단 뭐든 도전하면 후회할 것 같잖아요. 근데 후회되는 건 없더라고요. 혹시 최근에 도전했던 일 있을까요? 비밀이에요.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궁금증이 막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비밀이에요. 안 돼요.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. 내가 만약에 새로운 일을 했을 때. 네네 그 불안 요소들이 되게 많으니까요. 그쵸.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. 근데 막상 하면요. 아, 이것도 그냥 다 경험이구나 하고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. 20대 중반에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. 맞아요. 그걸 쌓고 30대에 할 수 있는 무언가 용기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들이 또 생기는 거고. 그쵸.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것 같긴 하지만 네. 여기서 따뜻한 얘기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재영님이 따뜻한 말 그래도 뭐 친한 동생이 음, 성악하기 힘들어요 말한 것처럼 음,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고 했었을 때 음.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힘들면 울어도 돼. 음, 마음껏 쏟고 정말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너를 위한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어. 여행을 한번 다녀와. 친언니처럼 말해주신 것 같아갖고 사연자님한테 조금 더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안아주고 싶어요.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쵸? 이렇게
오디오로 우리가 목소리로 안아줬다는 마음을 사연자님이 듣고 나서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네.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나서 분명히 마음적인 안정이 됐을 거예요. 속마음에 있는 거를 못 털어놓으면 더 힘든데 맞아요. 방송 사연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사연자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겨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다음에 또 후기 한번 보내주시길 바랄게요.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 힘내세요. 힘내세요.